초기에 메타버스 마케팅 사례가 꽤나 있었는데 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간을 옮기는데 너무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현실에서 보던 건데 가상공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는 하겠죠. 근데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행동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된다. 그 행동 요소가 없으면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정현아입니다. 마케팅 구루 세 번째 컨텐츠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다 책을 집필해주신 작가 노준영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이것이 메타버스 마케팅이다. 저자고요. 책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컨설팅하고, 마케팅 회사도 하나 운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좀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뽑아왔어요. 네. 우선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는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좀 영화 속에 나오는 세상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작가님께서 정의하시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메타버스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나올 것 같고,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 마케팅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트렌드에서 접근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가상 공간으로 옮겨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항상 거리에 한계가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부산에 계신 분은 올라오시려면 굉장히 좀 괴로우시겠죠. 그렇죠? 한참 오셔야 되고, 아니면 혹은 백령도에 계신다. 그러면 오시기 힘들 텐데, 제가 메타버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부산에 계신 분, 뭐 백령도에 계신 분 다 한꺼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시공간의 제약을 좀 풀어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너무 좀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궁금하셨을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에서 메타버스는 강제적 노출이 아니라 자발적 노출을 노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네. 혹시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케터님께서 SNS 하시죠? 네네. SNS 하시다 보면 광고 보시면 기분 어떠세요? 한번 딱 봤을 때는 그냥 광고구나 하고 넘기고 네네. 너무 자주 보이면 또 보이네 하고 그냥 넘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마케터님께서는 SNS 들어가실 때 누군가한테 마케터님한테 허락받지 않았어요. 광고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누군가가 광고를 하고 있으면 우리 타임라인에 강제적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광고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안 하신다면 강제적으로 뜨고 있고요. 조금 더 돌아가시면 우리가 매스미디어, TV라든가 라디오도 뭐 보고 있거나 듣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봐야겠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거기에 와서 뭐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그 체험이 정말 체험이냐는 거죠. 그건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뭔가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는 이런 브랜딩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내기 전에 뭐 그 제품에 최적화된 경험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은 다 광고의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메타버스에 내가 접근해서 놀고 있을 땐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뭔가 노출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사실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말하자면 아바타가 가서 활동을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광고 메시지가 굉장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광고 환경보다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약간 광고를 좀 놀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어차피 뭐 우리는 놀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는 사실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컨텐츠를 봤을 때 이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보성 컨텐츠라서 너무 좋은데 근데 알고 보면 광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너무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강제적이지 않고 좀 자발적인 노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저희 맞습니다. 사회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마케팅을
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공간이 조금 초월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네. 강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걸 겪으면서 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네. 지금은 뭐 물론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언택트라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택트라는 환경에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다 아끼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무언가 콘텐츠를 접하거나 아니면 뭔가 활동을 하거나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공간의 제약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메타버스 한댄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속뜻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예전에는 TV, 라디오밖에 없었지만 신문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SNS라는 걸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이에 계속해서 광고가 있었어요. 마케팅이 그렇죠? 네, 매스미디어에서도 광고를 했고 SNS에서도 했고 유튜브에서도 했죠. 그럼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 플랫폼에서 광고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무언가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건 저는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마케팅의 시도는 플랫폼이 하나 추가된 세상에서 해당 플랫폼에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대중을 모으는 것, 고객풀을 만드는 것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답이냐면 행동의 요소를 좀 만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행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너무 커 보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파크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롯데월드라던가 에버랜드라던가 많이 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뭔 강점이 있냐면 대중들이 들어가서 할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이미 그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대표적인 놀이기구를 다 타볼 수가 있고요. 에버랜드 메타버스에 가시면 티익스프레스 아주 유명하죠. 저는 겁쟁이라서 못 타는데 네. 티익스프레스를 타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행동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초기에 메타버스 마케팅 사례가 꽤나 있었는데 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간을 옮기는데 너무 주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A라는 공간을 그대로 옮겨놔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보던 건데 가상공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는 하겠죠. 근데 거기 가서 할 게 없으면 어때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렇죠. 들어가 보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네. 다시 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비용만 많이 투자하고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메타버스 마케팅을 하시는 회사들이 정말 행동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요. 실제로 뭐 주유에 관련된 회사들이 주유 체험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행동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된다. 그 행동 요소가 없으면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요걸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메타버스 저는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작가님께서는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좀 재밌었다고 느낀 메타버스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 한 메타버스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 사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사실 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해당 메타버스에 가니까 탈 것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주 맵을 세팅을 해놓고요. 거기에서 현대자동차의 라인업들을 다 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이싱 게임 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그냥 사람도 잠깐 시간 때우기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연령층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레이싱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기도 굉장히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할 뭔가를 사시면서 세대 갈등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조금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님 동생분께서 가수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예, 맞아요. 앤디 가수입니다. 네, 앤디 가수입니다. 남들이 잘했던 걸 가지고 내가 더 잘하자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이템을 사요. 네, 아이템을 사시면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조금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를 삼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캐릭터가 좀 잘 됐더라 이런 거 가능은 한데 레퍼런스를 삼은 것보다 잘 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남들이 잘했던 걸 가지고 내가 더 잘하자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책에서 또 기업이 부캐? 페르소나 운영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기존과는 조금 다른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페르소나 운영법을 시도할 때 기업들이 이거는 꼭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있는데 사실은 페르소나라고 하면 너무 단어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네. 책을 쓰는 사람은 항상 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르소나 운영법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나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적인 이름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브랜딩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내가 SNS에 접근을 하거나 유튜브에 접근을 했을 때 기업명이나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 계정은 사실 팔로우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기획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캐릭터를 잘 기획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레퍼런스를 삼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캐릭터가 좀 잘 됐더라 이런 거 가능은 한데 근데 레퍼런스를 삼은 것보다 잘 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했던 걸 가지고 내가 더 잘하자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담당자가 바뀌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오죠. 근데 담당자가 바뀌시면은 잘 운영되고 있다가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담당자분이 기왕이면 오래 하시면 좋겠지만 이 회사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수인계 과정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톤이에요. 톤이라고 하는데 이제 톤 앤 매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근데 나는 세팅을 잘 해놨는데 톤을 이상하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로 본 사례인데 톤으로 사극톤을 잡으신 거예요. 사극톤을 잡으셨는데 갑자기 뿌잉뿌잉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톤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인지를 못 하신 거죠. 쓰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람이 몰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좀 톤을 확인하셔서 내가 기존에 왔던 톤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네네. 책을 읽으면서 MZ세대가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의 뭔가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봤는데 네네. 그러면 세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네. 혹시 작가님께서도 기성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할 뭔가를 사시면서 세대 갈등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없다고 말은 네. 못하겠는데 네. 이거를 제가 쓰게 된 사실 의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이템을 사요. 아이템을 사시면 사실은 아이템이 뭐 예를 들면 10,000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조금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소비 트렌드의 시대는 우리가 굉장히 가시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1,000원을 들고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걸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구조가 딱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1,000원을 들고 가서 사면서 사실은 1,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겠지만 1,000원이 주는 기쁨에 주목하잖아요. 내가 이걸 1,000원을 썼는데 행복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기준이 가시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지 이걸 저는 뭐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사고의 기준을 기성세대 분들은 충실히 따라가신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고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샀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현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으로 저는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가치에 공감하는 거는 기성세대 분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 기준을 이미 확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단 앞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트로트 가수 분 콘서트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막 지르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기성세대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족을 위해 써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해주고 싶으시고. 근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게 아닌데 이제 기준을 조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좀 균형적으로 나를 위해서도 나의 행복을 좀 추구를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조금씩 완화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나 다만 좀 이 가치 기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 직접 메타버스를 구축을 한다면 어떤 세계와 어떤 공간을 구축하고 싶으신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데도 지금 뭐 엠넷이라는 저희 CJ ENM이죠. 거기서 구성 작가를 했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음악 관련된 메타버스 공간들이 너무 콘서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감상 위주로 되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싶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10대가 들어오면 뭐 요즘은 뭐 10대라고 다 아이돌 음악을 듣지는 않지만 아이돌 음악을 듣는 것이고, 뭐 팝을 듣고 싶은 사람은 팝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오시면 트로트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좀 감상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피디님한테 작가님 동생분께서 가수라고 맞아요. 들으셨어요. 맞아요. 앤디 가수입니다. 앤디 가수인데 뭐 어쨌든 제가 이쪽 커리어를 걷기 위해서 음악 쪽에서 뭔가를 많이 좀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점도 좀 많고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앨범 하나만 알려주고 가시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제 작가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메타버스 마케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한마디 해주시길. 메타버스라는 거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자면 저는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메타버스 담론이 너무 긍정 부정으로 가고 있어요. 메타버스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메타가 실적이 좋지도 않았고, 사실은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는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회의론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회의론보다는 사실 긍정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회의 긍정 이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SNS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회의적인 론이 있었어요. 있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체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체를 했거든요. 결국은 나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글 많이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블로그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SNS나 유튜브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좀 더 편한 방식에 따라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적응에 대한 것이지, 메타버스 자체를 긍정 부정으로 보는 건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어울리는 사람 같다, 우리 회사나 우리 기업의 정책이 어울린다라고 하면 시도를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지 좀 긍정 부정 이 부분은 조금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상은 역시 텐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피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 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책으로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기업과 기관 강연으로 또 현장에서 다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